안녕하세요, 강재신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이펙트를 사용해서 효과를 주고, 그리고 루메트리 컬러를 이용해서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하는 거 이외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키프레임과 마스크, 그리고 여러 효과들을 응용을 해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와 그 이펙트의 블러 조절을 이용해서 포커스, 아웃포커싱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웃포커싱 작업과 함께 이 포커싱이 이동하는 작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DSLR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간단한 조작으로 이렇게 포커스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작업을 편집 시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이 이펙트, 블러 이펙트와 마스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 홈 화면에서 오픈 프로젝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오픈 프로젝트를 하시고 우리 교재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상 소스 링크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소스 03에 챕터 11의 섹션 01에 보시면 이 무브 포커스가 있습니다. 포커스 이동, 이 무브 포커스를 한번 리절트를 클릭을 해서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컨버트 프로젝트 창에서는 다시 1을 지워서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기를 하겠습니다. 버전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컨버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결과죠. 결과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소스 클립이 2개가 있고 화면이 줌인이 되고 있죠. 화면이 줌인이 되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포커싱이 뒤쪽, 배경 쪽에 포커싱이 뒤쪽에 맞춰져 있고 앞쪽은 블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확인을 해보시면 앞쪽에 포커싱이 뚜렷해지고 배경이 흐려지는 걸 알 수 있죠. 이 작업 한번 이 소스 클립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스 클립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위쪽 소스 클립, 눈을 한번 꺼보면 되겠죠. 아래쪽 비디오 트랙 1에 있는 소스 클립에 눈을 가려보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이 위쪽만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겠죠. 보시면 이 포지션과 스케일의 키프레임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 블러니스 값이 0에서 9.4까지 이렇게 블러니스 값이 0에서 9.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아래쪽 비디오 트랙 1에 있는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디오 트랙 2의 눈을 끄고 비디오 트랙 1의 눈을 켜보겠습니다. 비디오 트랙 1 같은 경우는 마스크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죠. 왜냐면 이 비디오 트랙도 레이어의 개념이라 이 상위 레이어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덮어 쓰면 가려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마스크는 없이 블러만 적용이 되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마스크를 클릭을 했을 때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마스크 적용을 안 해도 상관없이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은 마스크가 없죠. 지금 비디오 2 클립은 마스크가 있고 비디오 1 클립 같은 경우 마스크가 없습니다. 마스크 없이 블러값만, 블러가 전체 들어가 있다가 블러가 빠지게 되겠죠. 그 위에 덮어쓰기 한 것만 마스크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옆에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똑같이 이 원본 클립을 가지고 이 시퀀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원본 클립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 원본 클립과 시퀀스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 시퀀스는 이 프로젝트 창에 들어와 있는 시퀀스는 오른쪽 하단의 아이콘이 이 타임라인을 축소한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스 클립은 비디오 아이콘과 오디오 아이콘이 같이 들어와 있죠. 이 소스 클립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Sequence from Clip, 이 새로운 시퀀스를 만드는데 이 클립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겠다.
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퀀스 이름은 당연히 소스 파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원본만 들어가 있는 소스 확인해 보시면 마스크도 없죠. 이 레이어가 일단 한 개 더 있어야겠죠. 무빙 포커스를 하려면 이 소스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를 해제를 해줍니다. 사운드는 두 개를 복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링크를 해주시고 이 소스 클립 하나를 복사를 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려주고 지금 포커싱이 이 다리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레이어, 위쪽에 있는 비디오 2 트랙에 있는 소스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오파시티에 프리 드로우 베지어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스크 패스를 그릴 수가 있겠죠. 바깥쪽으로 넓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리신 후에 이렇게 포인트를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동해도 되겠죠. 어차피 마스크엔 키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좋겠네요. 다리 부분이 보여야 되니까요. 우리는 패더 값과 익스펜션 값을 줄 수가 있겠죠. 마스크에. 패더 값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패더 값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요 아래쪽 비디오 1트랙의 눈을 한번 꺼보면 되겠죠. 눈을 끄시고 또 익스펜션, 지금 익스펜션이 있는데 익스펜션은 이제 플러스 쪽으로 하게 되면 확장이 되고 이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축소가 되겠죠. 축소를 하게 되면 바깥쪽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익스텐션 값은 컨트롤 Z 눌러서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지 않는 정도까지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패더 값은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패더 값은 약간 더 다리가 안 나오는 상황까지 주도록 하고, 그리고도 영역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포인트 바깥쪽 클릭하시고 안쪽 클릭하셔서 이렇게 포인트를 좀 더 위쪽으로 좁은 영역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이제 블러 이펙트를 넣었습니다. 블러 이펙트를 한번 넣어볼 텐데요. 처음에는 위쪽이 선명하게 되겠죠. 위에부터 넣겠습니다. 비디오 2 트랙에 있는 소스 클립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펙트에 가셔서 블러 BLUR을 검색을 하시면 이 효과에 보시면 블러 앤 샤픈이라는 효과가 들어가 있고 가우시안 블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를 더블 클릭해서 비디오 트랙 2에 있는 소스 클립에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처음엔 0이었죠. 0인 상태에서 블러니스 값 0일 때 키프레임을 넣으시고, 그리고 항상 블러를 넣었을 때는 이 리피트 엣지 픽셀 체크를 해주셔야 이 테두리가 까맣게 되지 않습니다. 테두리 블러가 먹지 않겠죠. 이렇게. 그리고 좀 진행을 했을 때 보시면 블러니스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반대로 이 아래쪽의 레이어는 반대로 이 앞쪽의 다리가 블러인 상태에서 선명하게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키프레임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블러가 됐을 때 요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를 했을 때 아래쪽 레이어, 이 아래쪽 레이어의 소스 클립 똑같이 아래쪽 레이어 선택하고 가우시안 블러 넣어주시고, 이 상태일 때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 위쪽의 키프레임과 위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쪽 비디오 트랙 2에 있는 소스 클립 선택을 하시고, 이 전 키프레임 선택하려면 블러니스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Go to Previous 키프레임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딱 키프레임, 이렇게 블러가 0일 때의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아래쪽 이 비디오 1 트랙은 블러 값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겠죠. 너무 많지는 않게. 솔직히 살짝만 주셔도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아래쪽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블러 값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나중에는 점점 아래쪽이 선명해지면서 이 뒤쪽에 블러 값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시간이 너무 길죠.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소스 클립을 한번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클립을 한 12초 정도 줄이고, 줄일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뒤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의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물론 위에 비디오 트랙 2에 있는 키프레임도 같이 옮겨주셔야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파일을 이 두 개의 파일, 사운드까지 세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 클립의 사이즈를 줄여주고, 이거 한번 적용이 되겠죠.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지금 이 키프레임이 시작되는 지점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 이렇게 파일을 줄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이 처음 시작될 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포커싱이 이동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커싱 이동을 하고, 이 결과 파일을 봤을 때 우리가 줌인이 됐었죠. 카메라 줌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리 쪽으로 카메라가 줌인이 되면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키프레임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바뀌죠. 첫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맞추시려면 이렇게 프리비어스 키프레임 눌러서 첫 번째 키프레임일 때 현재 상태, 현재 위치와 스케일에 키프레임을 넣어주시고 같이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도 포지션과 키프레임, 스케일에 키프레임 넣어주시고, 소스 클립 비디오 트랙 1과 2에 소스 클립에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커싱이 바뀌는 지점 두 번째 블러니스의 두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에 가셔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선택을 하시고,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스케일을 조절을 못하겠죠. 그럼 일단 하나 먼저 아래쪽부터 비디오 트랙 1부터 스케일을 키워보겠습니다. 비디오 트랙 2의 눈을 한번 꺼볼게요. 스케일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스케일을 키워주시고, 포지션도 이렇게 다리가 보이도록 이렇게 줌인이 돼야겠죠. 잘리지는 않도록. 스케일을 2배 이상 키우게 되면 또 너무 깨지니까 한 180 정도 해주시고, 포지션 다리가 보이도록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두 번째 키프레임 복사를 하면 되겠죠. 네, 첫 번째 소스 클립의 속성 창에서 이 모션 부분을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이 속성값 붙여넣기는 첫 번째 소스 클립에는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스 클립을 선택을 하고 단축키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스 클립, 비디오 트랙 2에 있는 소스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어트리뷰트 V라고 했죠. 컨트롤 Alt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션부터 타임 리매핑, 오파시티, 이펙트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펙트는 붙여넣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펙트 값은 서로 반대니까. 이 모션 부분만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 부분, 마스크, 오파시티를 붙여넣기를 하면 마스크가 따라오겠죠. 다 체크를 해제하시고 모션 부분, 스케일과 포지션의 키프레임만 붙여넣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포지션과 스케일의 속성이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생 버튼 누르면 똑같이 이 레이어 두 개가 같이 줌인이 되고, 그리고 화면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앞부분이 아웃포커싱 되었다가 점차 뒷부분이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와 블러니스 이펙트를 활용을 해서 아웃포커싱 작업을 하고, 그리고 포커싱이 이동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